지금 그 이동관 아들 학폭이요. 또 그 당시에 하나고에서 학폭위가 그러면 이동관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안 열렸나 봤어. 근데 이동관 아들만 빼고 학폭위가 다 열렸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동관 모든 게 설명이 되잖아. 이동관. 진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넣은 이동관. 네. 뭘 진상 여부를 확인합니까? 진상은 확실하구만. 어우 진상. 네. 아, 이런 진상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근데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학폭위가 열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고는 2012년 11월 29일부터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제기된 2015년 9월까지 총 6차례 학폭위를 개최, 3년 동안이네요. 3, 4년 동안. 6차례 개최된 학폭위들은 장난감 총 등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함. 이것도 학폭위 같다는 거고요. 감정 섞인 말, 째려보는 것 등으로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고 한 것들도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먹으로 때리고 폭력을 가하지 않는 정서적 학대도 학폭위를 연다고. 근데 얘는 막 300번씩이나 책상에 머리를 박게 하고 해도 안 열었다는 거예요. 학폭이라는 게 이건 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자녀가 없으니까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학폭이라는 게 현재 학폭위가 운영되는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고 문제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너무나 작은 문제들도 학폭위를 해서 아이들한테 갈등 해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저는 그건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동관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학폭위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른들의 문제예요, 이제는. 학폭위가 생겨야 되는 학폭위를 막았던 그 힘은 이동관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동관 본인 자신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어떤 한 명의 아이가 미성숙한 인격체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들이 아빠의 거울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인이 직접 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학폭의 문제가 아니고 이동관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동관 그 자신의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후에 바로 총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동관의 일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 지금 이런 과정들을 보고 제가 학폭 사건을 많이 하는데 학폭 사건 하면서 정말 이런 게 학폭이 될 수 있구나 싶을 만한 정말 잘 자란 것도 학폭이 일단 접수가 되거나 학부모 입장에 아니 내 새끼 일인데 작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단발성으로 한 번에 일어난 일로 학폭이 가진 않아요. 근데 학폭위가 지속적으로 괴롭혔을 때 그게 뭐든 간에. 네. 그런데 학폭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누구를 징계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교육적 학교 목적이에요. 폭력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네.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학폭을 했다고 한 아이를 처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에 대한 확실한 진상 규명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경미한 사건들도 4년 동안 6차례 학폭위가 열렸는데. 맞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원래는 일회성이거나 신체적 손해가 없거나 재산적 손해가 없으나 학폭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실무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학부모들이 학폭위를 걸면 그 내용과 성격에 상관없이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제 입장에서 내가 이런 데까지 와야 되나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로 가벼운 상황도 실제로 학폭위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 이거 자체가 더 이상 이동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거를 막은 건 누구냐? 그 답을 생각해 봤을 때 아유 모르겠다 나는 누군지.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더 골 때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구조적 시스템적 문제에 이명박 측근 김승희가 등장하고요. 이명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검찰총장이 등장하고요. 심지어 윤석열 측근 중에 하나인 손준성이 등장하고요. 뭐 김도균이 등장하고요. 그러면 이게 권력의 문제인 거지. 그렇죠. 다 고만고만하게 아는 사람들 아는 그 카르텔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덮어서 마무리가 되니까 검찰총장 출신이 이사장으로 오고 그때 그 당시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고 했던 담임은 교장이 되고 확실하잖아. 자, 권력자의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자, 집권여당의 대표 아들 김기현 아들 이번에 이제 100일 뭐 한다고 그러면서 기자회견 했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드님 코인 뭐 공개하실 겁니까? 거부했습니다.
야 김남국 이슈가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중에 하나에 그렇죠. 왜 이걸 나한테 물어봐 이런 느낌. 그렇지. 경제 공동체도 아닌데 왜 이걸 나한테 물어봐 하면서. 김기현이 옛날에 했다면 유명한 말이 있죠. 대장동은 종합 비리 세트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네. 자, 아드님은 잘생기셨더라고요. 아버지랑 다르게. 저런 프로필 사진에는 기술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또 다 믿을 순 없지만. 제가 순진했습니다. 네. 근데 저 얘가 다니는 회사 지금 문제 많던데. 어정 많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파다 보면은 저 사람은 또 멀쩡하게 있겠냐고요. 이재명 대표 아들 문제 했을 때도 그 사업 회사 파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럼 파십시오. 이거 지금 그 누구지? 루나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좀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여기에다가 치면 아무도 이해충 돌리라. 네,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근데 이게 또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국회법상 고지 거부가 가능해요. 법으로는 맞아. 그렇게 따질게 그러면은 김남국이 무슨 불법을 했어?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국회법상 김남국이 코인을 한 게 문제야, 돈을 번 게 문제야, 문제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싫은 거야 그냥. 거기에다가는 윤리적 잣대, 도의적 잣대 그렇게 칼같이 들이대던 자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 심지어는 그 민주당 청년 뭐 이런 애들조차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 민주당 잣대는 어마어마하게 작아. 그 밀리수가 국민의힘 잣대는 엄청 넓어. 관대하죠 아주 어. 그냥. 그리고 이달 말부터 전수조사 한다 그러잖아요. 가족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애들 말하자면 저번에 한동훈 엄마 재산 고지 거부했지. 독립 생계라고 내가 안 모시고 산다고. 그런 방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요거는 김남국만 탈당하고 결국 사실상 덮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김기현 아들이 튀어나올 줄 몰랐지. 허은하 보좌관 지금 관련한 회사의 대표로 있어요. 허은하는 관련 회사가 4번씩이나 들락거려가지고 허은하가 법을 대표 발의했어. 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이야기를 안 하냐고. 아무 대단합니다. 권력자의 아들들. 학폭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권력자의 아들들은 저런 식으로 덮어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아들은 무슨 도박을 했네, 성매매를 했네. 사실상 다 거짓말이잖아. 지금 그때 무슨 게임 하다가 게임몬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거를 현금으로 만드는 게 아직까지 법으로는 안 된다며. 근데 그거 만드는 법 발의하고 이러는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래 놓고 이재명 대표 아들은 도박을 했네, 성매매 했네 이런 개소리 하잖아요. 그리고 진실이 나와도 이번에 오늘 다뤄주질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장해찬을 폐륜이라고 그랬어. 사람이 아파서 쓰러졌는데 저 무릎 보호대 차고 쇼했다고. 사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 보면 무릎 보호대 없는 게 확실히 보이거든. 그리고 무릎 보호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넘어질 쇼라는 게 어떻게 입증이 되냐고요. 저만 해도 런닝하고 그럴 때 무릎 보호대 차요. 생각보다 무릎 오래 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무릎 안 좋은 사람들 많거든요. 일단은 장애 무릎 보호대 자체를 차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 설사 무릎 보호대를 찼다 한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쇼라는 결론을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람이 아파 쓰러졌는데도 그런 짓 하더라 이런 거고요. 아니 바지를 거꾸로 입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자, 권력자의 아들들은 저런 거네요. 그런 아버지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어요?